박쥐란의 번식. 오늘은 박쥐란의 다양한 번식 방법과 그 과정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박쥐란을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영상이니 위클립을 참조해 주세요. 자, 그럼 양치식물의 번식에 대해 큰 개념부터 살펴봅시다. 무성생식과 유성생식, 포자번식의 과정. 유성생식은 두 개의 다른 염색체가 만나 새로운 자손을 생산하는 번식 방법이며, 무성생식은 복제를 통해 동일한 개체를 생산하는 번식 방법이에요. 유무성세대가 함께 존재하는 포자번식은 유성생식에 가까워요. 선천적인 무늬를 가지고 있거나 재배된 식물 중에 폼이 멋진 셀렉 개체의 경우 고유의 유전자를 지키기 위해 무성생식을, 새로운 하이브리드를 만들거나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높은 개체를 대량 생산하는 경우 포자번식을 통해 번식을 시도합니다. 무성생식. 박쥐란의 무성생식 방법으로는 자구와 치가 번식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번식된 개체들을 모두 오리지널 클론, OC라고 부릅니다. 모주의 폼이 그대로 지켜진 복제 개체로 모주와 유사한 성장을 보여줍니다. OC 개체를 데려오실 땐 모주의 이미지를 꼭 확인해보세요. 자구는 퍼피의 펍으로 줄여 부르기도 하는데, 모주의 새뿌리 끝에 새로운 생장점이 열려 눈이 생겨난 상태로 모주 그 자체의 새로운 성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뿌리 성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숫의 위로 올라온 뿌리가 빛을 받아 자구가 형성이 되는데, 생장점을 가진과 동시에 뿌리가 생성되어 매우 빠르게 성장합니다. 모주의 생장점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떼어내도 생육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습니다. 모주의 성장을 위해서 일부러 정리하기도 합니다. 그에 반해 치가는 모주의 생장점 그 자체에 곁눈이 생겨난 상태입니다. 생장점이 너무 앞으로 돌출돼 자랐거나 뿌리가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경우에 생기게 되는데, 생장점에서 바로 성장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뿌리 생성이 되지 않아 성장이 매우 느리고 모주의 성장 속도와 올바른 수형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생장점 그 자체에 붙어서 생기는 눈이기 때문에 모주의 생장점에 자극을 줄 수가 있고, 뿌리가 없어서 떼어내니 번식도 힘드니 그냥 살살 긁어서 제거해버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태를 더 채워서 생장점을 제외한 옆뿌리에 빛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덮어주거나 재부작하는 겸 모주의 뿌리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여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주는 게 좋습니다. 포자번식. 박쥐란을 포함한 고사리과는 씨앗이 없습니다. 즉, 꽃 대신 포자로 번식을 하죠. 포자는 발화 전 성별이 없는 무성세대와 발화 후 정자난자가 만나서 수정을 하는 유성세대로 구분되는데, 무성세대가 존재해 이로 인해 100% 유성생식이라 보긴 어렵지만 모주와 유전적으로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 즉 바리에 같아 또는 형태와 폼이 다른 개체가 생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성생식과 조금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포자는 평균 5년 이상 된 성숙한 개체에서 생성되며 생식엽 뒷면에 포자낭의 형태로부터 자랍니다. 포자가 떨어질 시기가 된 경우 겉을 감싸고 있던 막이 사라지면서 안에 든 포자가 자연스럽게 날리게 됩니다. 스스로 완전히 날리기 전 생식엽을 잘라 직접 긁어낼 수도 있어요. 포자 번식의 과정을 알기 쉽게 보여드리기 위해 풀집이 직접 한번 해볼게요. 이 방법대로라면 일반 가정집에서도 충분히 발화를 할 수 있으니까 영상을 보시고 잘 따라해보세요. 박쥐란의 포자 번식 방법. 먼저 잘 익은 포자엽을 잘라 포자를 받아줍니다. 떨어질 준비가 된 포자는 이렇게 살살 긁어만 줘도 잘 떨어져요. 하나만 긁어낸 건데도 양이 어마어마하죠. 포자의 발화율을 높이기 위해 입자를 곱게 걸러줄 거예요. 균 감염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도구와 자재들은 꼭 소독을 거친 뒤에 사용해주세요. 고운 포자 가루들이 잘 떨어지고 있네요. 곱게 잘 걸러졌죠? 물에 고운 포자 가루를 희석해서 스프레이에 조심스럽게 담아줍니다. 발화율 비교를 위해 3가지 환경을 준비했고요. 상토와 피트모스, 수태에 뿌려볼 거예요. 쥐가 날 때까지 뿌려주세요. 정말 많이 뿌려야 합니다.
다양한 환경에서의 발화율 테스트를 위해 종류별로 여러 개를 제작했어요. 뚜껑을 잘 닫고 이끼 같은 전엽체가 올라올 때까지 완전히 밀폐합니다. 한 세트는 자연광이 잘 드는 입구 쪽에, 한 세트는 식물등 아래에서 관리를 해볼 거예요. 과연 어느 쪽 그룹의 용토가 발화율이 높을지 지켜봅시다. 포자를 뿌린 날로부터 한 달이 지났어요. 상태를 볼까요? 먼저 자연광 아래 노출된 상토는 전엽체로서의 발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이번엔 식물등 아래 재배해본 세트를 살펴볼게요. 먼저 피트머스. 깨끗하네요. 다음은 상토입니다. 펄라이트 쪽에 살짝 이끼가 낀 정도예요. 마지막 수태. 역시 이끼는 꼈지만 태어나진 않았네요. 결과적으로 리들리 발화는 32도 이상의 따뜻한 곳에서 성공률이 높아지네요. 전엽체에서 배우체로 변화되면서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고 작은 새순이 생성됩니다. 이후 어린 개체로서의 본격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며 덩치가 큰 개체들 먼저 이렇게 지피 필렛에 옮겨주세요. 처음엔 뭉쳐서 옮기셔도 되지만 성장이 조금 더 이루어진 뒤에는 한쪽 한쪽 옮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부터는 너무 밀폐되지 않게 환기에 신경을 써주시면 성장이 더 빨라집니다. 1년이 지나면 나름 박쥐란스러워져요. 관수 때마다 액체 비료를 희석해서 관리하면 성장이 훨씬 더 빨라집니다. 풀칩이 판매 중인 슈퍼붐 스포어린 개체예요. 액체 비료를 잔뜩 먹고 자라서 때깔이 훌륭하죠. 독특하고 매력적인 고사리, 박쥐라는 번식 과정도 정말 신비로워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참고하여서 포자 번식을 한번 시도해보세요. 근데 포자가 없다고요? 이 영상에 재밌는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저희 영상 속에 나왔던 포자 발화 키트를 그대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당첨 사실은 25일 월요일에 고정 댓글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이니 참고해주세요. 우리 모두 박쥐란 번식에 성공해서 1가구 1쥐란 시도해봅시다. 더욱 짙어질 당신의 녹색 삶을 위하여.